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 문제집 심화 편입니다. 제57회고요. 57회 마지막 파트 41번부터 5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41번입니다. 가와 나 발표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시기하고 나의 사이니까 여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가, 제1조 조선에 있어서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그래서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실정에 따라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조선인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조선 교육에 대한 어떤 연한을 정해버려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지금 가 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처음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초반에 무단 통치를 하죠. 당연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조선교육령이라는 이 조항에서는 조선인은 최소한의 능력치만 있으면 돼요.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는, 당연히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나를 보면 총장은 조선총독의 감독을 받아서 경성제국대학이 나옵니다. 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생겼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이 생겼네요. 뭔가 요것과 요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일본에서 대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성제국대학교가 설립이 된 거는 1920년대기는 한데 지금 요 사이에 있었던 일도 같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성제국대학교는 1923년에 생기는데요. 우리가 1910년대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교육 기회를 누리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게 돼요. 아마도 요 사이에 나오는 것은 그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이걸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유경공원이 설립되었다. 이 유경공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근대식 교육을 했었던 학교입니다. 오늘날의 정동 지역에 있고요. 이거는 고종 시기에 먼저 만들어진 거라서 국권 피탈 이전의 일입니다. 요거 아니고요.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다. 이 국문연구소는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요것도 이전 시기가 되겠죠. 교육입국조서가 반포되었다. 이 교육입국조서도 이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지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되었다. 이건 굉장히 또 나중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1968년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기이기 때문에 현대로 완전히 넘어오게 돼요. 조선린립대학 기성회가 창립이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린립이라는 건데 일반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학교를 만들게 돼요. 돈을 모아서 성금을 모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등교육을 하는 기관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런 대학교가 생기면 일본으로서는 좀 곤란하겠죠. 그럼 여기에서 육선된 사람들은 독립운동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교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조선의 엘리트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제공하고 이들이 졸업을 하면 일본의 식민통치기관에 취업을 시켜주고 대우를 좋게 해줍니다. 이들을 친일파로 양성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는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고요. 4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판결문입니다. 피고인들은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왕 전하에 국장의식을 거행할 즈음이다 라고 나오는데 네, 조선 독립을 외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왕 전하의 국장, 이왕이라고 격하된 거를 보니 이것은 순종의 장례식에 일어났었던 60만세 운동입니다. 우리가 3.1운동은 아는데 60만세 운동은 잘 모르죠. 근데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3.1운동의 계기가 됐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은 고종의 죽음입니다. 고종 황제의 이 시신을 장지로 옮기는 인산일에 맞춰가지고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건데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규모로 일어나게 되죠. 전국적으로 몇백만 명이 참여를 하고 해외까지 전파가 됐었던 굉장한 규모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 황제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이 순종 황제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서 서울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2차 3.1운동을 한번 또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 3.1운동의 어떤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일본인들이 굉장히 검사를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사전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사전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학생들만 만세를 외쳐서 좀 작은 규모로 치러지게 돼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이 지금 잡혀가서 징역을 받은 내용이 판결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60만세 운동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13도 창해군은 우리나라 의병 전국연합 작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국권 피탈 바로 직전이고요. 요게 제대로 됐다면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도 있을 것으로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는 1910년 이전의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복벽주의를 내세운 독립의군부가 조성되었다. 이거 1910년대 얘기인데 우리가 국권을 일본에 빼앗기고 나서 이 복벽주의는 뭐냐면 황제를 다시 내세우는 거예요. 왕실을 다시 내세우는, 황실을 내세우는 복벽주의를 내세워서 독립의군부라는 게 조직이 되었는데 지금 앞에 거하고는 시기가 또 맞지 않죠. 요거 아니고요.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이제 대구에서 일어났었던 운동인데 일본한테 빌린 채무를 갚자라는 운동이어서 일어났던 거는 맞지만 이 시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고요. 통상 수교 거부 의지를 담은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척화비 하면은 병인양요, 신미양요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척화비가 세워지는 거는 신미양요 뒤의 일입니다. 1871년 뒤에 요거를 세우는 내용이 있었죠. 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로 요 인과관계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5번이 일단 답인데요. 60만세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 60만세 운동이 진행이 되고 이 판결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민족주의 계열도 있고 서로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나뉘어서 싸울 때가 아니지 않냐 이런 내용의 합의를 좀 보게 되고 여기에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됐어요. 절대 같이는 못할 것 같았는데 이제 학생들도 저렇게 하는 마당에 그래서 60만세 운동 이후에는 민족유일당, 우리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우리끼리의 싸움을 멈추자 이런 것의 일환으로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창립이 되게 됩니다. 요거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60만세 운동의 결과, 영향으로 체결된 단체입니다. 신간회. 43번입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내용이 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바깥쪽에 일어났었던 운동이고 이 군사 단체들의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요. 이건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자주자주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인물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 윤세주라는 인물을 보니까 만주에서 김원봉과 함께 의열단을 조직했다고 나옵니다. 상당히 그러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국내로 들어온 그는 의열투쟁을 계획하다가 체포돼서 옥고까지 치루었다. 이후에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 이게 중요하겠죠? 특성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최초라는 특징은 좀 특별한 거니까 최초의 한인 무장 조직인 가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였다. 이 단체는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중국의 관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인 무장 조직입니다. 의열단이랑도 연결이 되니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홍범도가 총사령관으로 활약을 했다. 이거는 대한독립군입니다. 홍범도 내용이 나오면 일단 아니에요.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조선으로 시작하거든요. 조선혁명군입니다. 혁명군. 대원의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한국광복군은 뭔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었던 정식 군대 이름입니다.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이 내용 같이 정리할게요. 일단 답은 3번이고요.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계획했다. 이거는 이쪽에 있었던 이 유학생들이에요. 조선 유학생들이 도쿄에서 그 YMCA 회관에서 요거를 낭독을 하고 6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요걸 하죠. 그리고 종교단체 행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기에서 기습적으로 이제 발표를 하죠. 우리는 청년당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28 독립선언 이후에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상하이에서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다.
이거는 신규식,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대동단결, 우리 나뉘어서 찢어지지 말고 해외에 있는 사람,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로 모여서 독립투쟁을 전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4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도시샤 대학, 쭉 읽어보니까 익숙한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의 작품인 서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분은 윤동주죠. 윤동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조선 상고사를 저술하였다. 이건 역사책이잖아요. 조선 상고사는 신채호가 쓰는 거죠. 소설 상록수를 신문에 연재하였다. 이거는 심훈입니다. 저항시, 광야, 절정, 이육사죠. 이육사. 영화 아리랑의 제작과 감독을 맡았다. 나운규입니다. 별 해는 밤, 참해록 등의 시를 남겼다. 요거겠죠? 답은 5번입니다. 45번입니다.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을 치르게 된 일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걸 한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고, 이 시기의 정책은요. 우리나라의 식민 정책은 우리나라에 했었던 식민 정책,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민족성이 말살되어야 일제에 충성하고 일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인력도 되고 물자도 되겠죠. 이런 것을 시행했었던 시기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미국 공출제. 쌀을 가져가는 거죠.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 공출제를 시행을 합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에요. 기억이 없는 거 지워볼까요? 4번, 5번, 3번 지울 수 있겠네요.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었다. 너희들은 이제 천황의 신민이다 라고 하는 암송 서사문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강제로 외우게 강요를 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해야 이제 일본의 백성이다 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주입을 해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 민족 말살 통치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니은이 또 맞는 얘기가 돼서 일단 정답은 1번으로 찾아볼 수 있겠는데, 아닌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한다. 회사 세우려면 회사령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돼. 이거는 이제 초창기에, 일제강점기 초창기고요.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했었던 시기죠. 총과 칼로만 통치를 했었던 무단통치 시기고요. 유상매수, 유상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광복이 되고 난 직후에 이승만 정권 때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오답도 체크를 했고요. 답은 1번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46번입니다. 가와 나, 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가를 먼저 볼게요.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 미군 육군 최고 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미국이 조선 북위 38도 이남, 남한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군정을 설립한다. 미군정입니다. 미군정. 그래서 조건을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이 모든 행정권 당분간 미국 군대가 가져가서 행한다. 미군정을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을 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군정은 언제 실시가 되느냐? 우리가 광복이 된 직후에 미군정이 들어오게 돼요. 광복이 됐다라고 한다면 1945년이고요. 우리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9월 달에 이렇게 미군정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 시기는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고요. 나 시기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8일 김구와 김규식의 명의로 4개국 원수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을 했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반대 투쟁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945년에 12월 달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에 몇 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여기 사실 힌트가 나옵니다.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 신탁 통치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겠네요. 이걸로 찾아볼게요.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다. 적당한 시기에 이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는 내용, 조선을 독립시키자라는 내용이 결의가 되었다. 요거는 이제 전쟁 독립 이전에 43년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요 이전이에요. 가 이전입니다. 가 이전.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이거는 광복이 되기 직전이에요. 여운형 등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곧 독립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정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건국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답은 3번이죠. 우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두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3국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미국과 소련, 중국이 모여서 이 나라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서 신탁 통치가 결의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걸 전달받고 나서 이거 반대한다라는 신탁 통치 반대 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던 게 아까 나에 해당하는 얘기였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좌우압작위원회에서 좌우압작 7원칙을 합의했다. 요것 시기적으로 여기는 지금 맞지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의 총선거를 결의하였다. 요거 둘 다 나 이후의 일이에요. 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신탁 통치까지 결정된 마당에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민족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나뉘어서 싸울 때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4번과 같은 내용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의 총선거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결의가 나중에 일어나게 돼요. 이제 북한과 우리가 의견을 합의를 보지를 못하고 결국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는 남북한 총선거. 되겠죠. 남북한 총선거가 남한만의 총선거로 나중에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남한이 수립이 되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또 이승만의 어떤 연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기를 좀 찾아주면 되겠고요. 가와 나 사이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다 정도를 예측을 하고 보시면은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7번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성예터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설을 보니까 이 곡은 전수린이란 사람이 고향이었던 가 지역에 들렀다가 옛날 궁궐터인 만월대를 보고 이 만월대에서 2007년에 공동 발굴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북쪽에 있는 어떤 지역이겠구나 라고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만월대, 고려 궁궐이죠. 고려 궁궐이죠. 그러면 여기는 고려 궁궐에 있었던 수도 개성입니다. 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조선 형평사 창립 총회가 개최된 곳이다. 일단 여기는 아니고요. 요거는 진주입니다. 진주. 형평사 창립 총회라고 하면 그 백정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 동학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서 화약이 체결된 곳이다. 이건 전주죠. 전주성을 점령을 하잖아요. 이건 전주입니다. 서희가 소손령과의 외교 담판, 이 고려시대 얘기인데 강동 육주입니다. 강동 육주. 장수왕 때 국내성에서 천도를 해가지고 도읍으로 삼은 곳이다. 국내성에서 더 내려왔죠. 평양입니다. 평양.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첫 번째 정전회담이 열린 곳이다. 일단 답은 5번입니다. 오답을 지워가면서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정전회담 처음 열린 데가 개성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 5번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5 운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의 도화선이 되었대요. 3.15 부정선거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정선거로 일어난 어떤 특별한 운동이 있죠. 답사 경로 한번 보겠습니다. 3.15 의거의 발원지, 기념탑, 총격의 담장, 마산 의료원, 김주열 열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이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고 학생들이 대거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시위에 참여했었던 김주열 열사가 시위가 전국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실종이 되고요. 나중에 열흘도 더 지난 시점에 얼굴에 최루탄이 박힌 상태로 사망해서 바닷가에 떠내려온 거가 발견이 돼요.
이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전국 사람들이, 전국의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게 되고 결국에 그 당시에 정권을 심하게 규탄하면서 대통령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의 독재에 반대하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었던 사건이죠. 4.19 혁명입니다. 옳은 곳을 찾아볼게요. 옳은 것은 삼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가 주도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이 부정선거 자체에 일반 시민들이 분노를 했었어요. 그리고 4.19는 특정한 어떤 단체가 주도했다라기보다는 일반인들이 다 분노해서 일어났었던 자발적인 어떤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아니고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결과를 가져왔죠. 하야합니다. 하야하고 나중에 하와이로 망명을 하게 되죠.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와 무력 진압에 저항하였다. 요거는 이 4.19 이후에 나오는 군사 정권에 해당하는 설명들입니다.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관련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 5.18 광주의 민주항쟁 관련된 내용이고요. 4.13 호헌 조치에 반발하면서 호헌 철폐를 구호로 내세웠다. 이거는 6월 항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신군부라고 해서 이것도 전두환 정권에 관련된 내용이 좀 되겠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군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군부 정권을 신군부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이렇게 구별해 주시고 49번 보겠습니다. 다음 판결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모 다방에서 사람들에게 중앙정보부에서 모 대학 교수를 잡아다가 죽이고는 자살했다고 거짓 발표를 했다. 중앙정보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사상계 전 대표 장준하, 백범사상연구소 소장 백기환이 함석헌, 개훈재 등과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긴급조치를 비판했다. 각각 징역을 받았고 자격정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당히 비민주적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판결들이 있었던 시기는 강력한 군사독재가 있었던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긴급조치와 중앙정보부라는 명칭에서 요거를 추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기 보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 박정희 대통령 훨씬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죠. 농촌의 근대화를 표방하는 새마을 운동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운동이죠. 일단 답은 2번입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 금융거래 투명성 이거 전부 뒤에 시기에 나오는 현대로 조금 더 다가와야 나오는 내용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기를 골라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정답이 됩니다. 네,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가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보통 마지막 문제에서 통일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의 정권의 업적 중에서 통일과 관련된 업적들을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두면 좀 편하겠죠. 가정부가 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부는 2차 남북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정부라고 하고요.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경의선 철도를 시험 운행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앞선 정부가 추진했었던 이 통일 노력을 이어가려는 활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권 이전에 김대중 정권에서 했었던 햇볕 정책을 좀 이어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일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했다. 이건 완전 출발점이 되겠는데 요거는 노태우 정권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했다. 같은 정권에서 이루어졌고요. 기본 합의서를 채택을 하고 같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합니다. 이것도 노태우가 되겠고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에 연결되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그 이전 정권에서 6.15 공동선언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인 활동을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공동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연결해서 가져가는 활동이죠. 답은 3번이고요. 남북조절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조절이라고 하는 건 공동선언이라던가 합의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다소 좀 딱딱하고 좀 덜 호의적인 느낌이 들죠. 이건 조금 더 앞시기로 추정을 해보시면 되고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입니다. 박정희.
그리고 남북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킨 것은 전두환 정권입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비교적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더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 특히 통일과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꼭 한번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50번 문제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